정말 악마로 살다가 악마로 갔는데 너무 고생했구나. 정말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상황,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는 지금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그런데 이분이 내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권을 찾아주겠다고 내가 결심했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마음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잠을 안 자고 우리 대통령 지켜주세요. 우리 대통령 자살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대통령 살아만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지금의 이 시간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전라도의 시민 여러분, 전라도의 시민 여러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순직하고 순전해서 마귀도 알고 김정은도 알고 북한이 먼저 알아보고 무슨 일만 있을 때만 당신들을 썼어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는데 우리는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새끼들이 살아갈 세상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새끼들이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험한 꼴 다 보고 우리가 깜빵에도 가고 우리가 손가락을 잘라야 되면 자르고 우리가 목을 내줘야 되면 내줘서 이 자유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끝났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믿어요. 여러분들 상처와 한을 충분히 알지만 가슴에 꼭꼭 우리 이재명 씨를 어떻게 할까? 국제무대에 세워야 되겠구나. 없어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13조 25만원 주는데 13조 분담하면서요 받고 싶죠? 우리 돈 없는데 받고 싶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인간의 본성을 자극해서 슬그머니 뒤로 가서 나는 25만원 없으니까 받고 싶죠? 그러나 그 13조 그 어디서 나서 주는데요? 니도님은 네가 쳐줘. 그러나 그 우리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이니까 절대 쓰지 마. 그런 돈 있으면 빚 갚아. 여러분 이제 국민 저항권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일어납시다. 트럼프가 천만다행으로 마음을 안 돌렸더라고요.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내란에 개입 안 할 줄 알았는데 개입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복권시켰을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만날 의향이 있다고 어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외쳐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복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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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경고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 정말 대자비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8명일까요? 그때 8대0 만드셨죠? 정말 악마도 이런 악마가 없어요. 뭘 잘못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가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자빠졌어요?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꽁꽁 묶어놨을 때 무한항공기 터졌잖아요. 179명 생떼 같은 우리 새끼들 우리 전라도의 새끼들을 니들이 다 죽였잖아요. 이제 그 소리 쏙 들어갔대요. 참말로 전라도에 공항이 4개가 왜 필요합니까? 왜 중국 사람 싹 다 갖다 거기 실어 날리려고 공항 4개 필요했어요? 무한리에 거기 공항이 왜 필요해요? 철제 도래지에 공항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기회 줄 때 자유가 있을 때 외칩시다. 깜빵이 두려워요? 우리 대통령 독방에 있잖아요. 네? 뭐가 두렵습니까? 목숨이 날아가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나는 내 새끼들이 불쌍하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갈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너무 불쌍해서 여기서 나는 생명 걸고 잡아가면 잡아가라고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 애들이 이 자유를 누릴 수만 있다면은 내일도 나오고 계속 나와서 이 자유
자유를 지킬 수만 있다면 내 몸 다 바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호남의 딸입니다. 자, 이미선 시민활동가 감사하고요. 자, 우리가 정확하게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호남이 이렇게 변질된 것은 김대중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남에는 김대중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김대중 기념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김대중은 반대한민국의 수기입니다. 저 북조선 3대 세습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호남이 변질된 것입니다. 6.25 때 가장 많이 피살당하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살해당한 곳이 호남입니다. 호남의 발치산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처단을 당했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왜 호남은 속아서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호남인이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당신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지 왜 거짓된 이재명 같은 자들한테 속아 넘어가느냐? 호남인이여 깨어나자! 깨어나라!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시민으로서 이번 탄핵이 되자마자 잠시 휴직을 하고 이 탄핵 반대 현장에 나와서 외치고 있는 시민이며 최성환 시민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전라도고 40대고 그 집도 관악구고 그리고 제가 일하는 게 물리치료사입니다. 물리치료사 좌파 대부분입니다. 저는 솔직히 박근혜 탄핵 때 촛불 집회에 2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겪고 나서 곧이어서 후회를 하고 이번에는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사직서를 냈고 다행히 사장님께서 2달간의 휴직을 주셔서 지금 성관위에서 매일 월화수목금 그 퇴근 시간에 혼자 1인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새벽 2시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취임사를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취임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정명령. Executive Order입니다. 미국의 행정명령은 우리나라의 행정명령과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명령은 법원, 성관위, 이건 국가 단체만 할 수 있고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국민에게까지 구속력이 있습니다. 또한 연방헌법 제2조와 2조 2항에 따르면은 대통령은 군인의 도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의 계엄군, 계엄령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남부 지역에 군인을 보내겠다. 그래서 불법 난민이 오는 걸 막겠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 당시에 취임사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일어나고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진정 더 우리나라 국민이 환호하고 더 기뻐하고 날뛰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선언이 취임사의 선언이 환호를 받았듯이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의 1, 2, 3 계엄은 우리 모두에게 환호를 받고 전 세계에서 축복을 받는 계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은 무효이고 절대로 탄핵은 반대이며 절대로 탄핵은 기각돼야 됩니다. 가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주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정치 탄핵 각하라! 각하라! 헌법 재판관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또다시 역사의 죄를 짓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발언하실 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교육국민연합
여러분들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서울지방법원 차은경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에는 이런저런 혐의가 있어서 이런 구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딱 15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요 15글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개판사입니다. 개판사죠? 이 차은경 판사의 자녀들도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날 토요일날 서울지방법원 앞에 있었고 그날 그 뒤에 후보대까지 있어서 아침 8시에 귀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현장에 제가 제 눈으로 다 담았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낮에 오동은 그 공수처장의 그 차를 가로막는 그 청년들을 무단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포경찰서로 끌려가서 저는 그 현장에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변호사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청년 한 사람을 이름을 적고 그 친구가 같이 왔는데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즉각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쭉쭉쭉 변호사님들이 와서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들 가운데 한 청년의 이야기가 마음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 구속된 청년 중에 하나가 나는 구속돼도 괜찮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구속되어 있는데 내가 감옥에 있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 현장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새벽 3시쯤인가 제가 후문에 궁금해서 갔습니다. 거기에는 당당당당당당 그 철을 두들기고 있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북치고 사람의 마음을 격양시키는 그 무리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선동하는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입구의 뒷문에 있었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돌겨 우리 앞으로 들어가자 하니까 그 문을 덜렁덜렁 하는데 그 문이 바로 열린 것입니다. 핵심으로 접근해. 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경찰들이 바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막 그냥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게 1차전이었고 그때 사람들은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한두 시간 있다가 다시 한번 사람들이 선동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외쳤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제발 선동당하지 말고 나오세요. 외치고 또 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저를 선동가로 여기고 오히려 남으라면서 집에 있지 왜 여기 나왔냐고 하면서 그 선동한 사람은 들어가지 않고 그 뒷무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소화기로 그 난도질하고 마음껏 할 때에 경찰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경찰 1,400명이 왔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제 생각에는 그들의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선동당하지 말고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 불을 토하는 마음으로 정말 목숨을 내걸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애국 청년들의 뒤도 받아줘야 되고 우리 시민들 이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 살아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정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하라, 각하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살아 돌아오실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현재 불법적인 것이 자행되고 있는 서부지방법원에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많은 청년들이 부득이한 어쩔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다가 일부가 체포되고 또 영장이 청구됐다고 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민노총회에는 경찰차를 다 때려 부숴도 몇 명을 구속했습니까? 주동한 몇 사람만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번에
영장 청구한 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십 명의 청년들을 다 구속할 경우는 우리가 가서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판사들이 정신 나가갖고 법을 어기고 법의 잣대를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배송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진 모든 원인이 사법부 판사들 때문임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공표하고 사법부 판사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사법부 판사들 정신 차려! 자, 이어서 또 한 번 발언, 두 분 발언 끝나고 성명서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학부모 단체로서 열심히, 대표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전 선생님이었던 육진경 대표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환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직에 30여 년 동안 있었던 전직 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전국 교육회복 교사연합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제가 2시에 원래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1시쯤 와서 정문에 가려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모든 경찰들에게 막혔습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결국은 1시간 동안 이 헌재를 돌아서 여기로 왔습니다. 경찰에게 물었어요. 애국 시민을 보호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경찰분은 저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는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을 보호하면 안 됩니다. 애국 시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 좌파 교육입니다. 모두를 위한 행정은 좌파 행정입니다. 모두를 위한 예술은 좌파 예술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좌파에 관한 것을 앞에다가 모두를 붙입니다. 그리고 공공을 붙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입니다. 이 싸움은 체제의 전쟁입니다.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진짜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의 싸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공산주의라는 말을 포장지에 쓰지 않습니다. 저들은 뭐라고 쓰느냐? 민주주의라고 씁니다. 민주화라고 얘기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제가 학교에서 전교조들과 30년 넘게 견뎠습니다. 제가 바른 소리를 할 때 그 사람들 저를 동료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왕따 시키고 밥도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3학년 원서를 써야 되는데 자료도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민주를 부르짖는 전교조의 실체입니다. 전교조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개인의 의견이 무시됩니다. 모여서 결정하면 전교조원들은 모두 일사불란하게 저를 왕따시키고 저랑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거의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인간적이고 저한테 잘해줍니다. 그러나 전교조로 뭉치면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게 전체주의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갇혔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당해봐서 압니다. 저희 남편이 아침 저녁으로 학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남편이 퇴근길에 운동장에 와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저 전교조 남자 선생님한테 멱살잡이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공산주의는 개인의 감정, 개인의 예술, 개인의 생각 다 무시됩니다. 모든 것은 당을 위하여, 이념을 위하여 노선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노선에 따르는 것입니다. 언론도 똑같습니다. 공산주의는 당을 위하여 있습니다. 공산주의 자체가 독재입니다. 그 이념에 물든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판단할 거라고
우리 순진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뭉쳐서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나처럼 양심을 지킬 거라고, 이성이 작동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교사라도 판사라도 검사라도 그 사람들은 이성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따라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이념 따라 움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 파르티잔입니다. 우리말 이름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빨갱이. 빨갱이가 당파적이란 뜻입니다. 당파적이다. 자신의 개인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노선에 따라, 이념에 따라 움직이는 시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자유 없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깨워야 됩니다. 저도 명절에 가족들 만나러 시골 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전쟁이 일어날까봐. 저희는 가족 간에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8년 전부터. 이렇게 이념이 무섭습니다. 가족을 해체하고 나라를 해체하고 사회를 해체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이념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중국처럼, 북한처럼 일부 고위층만 자유를 누리고 모든 부를 그들이 누릅니다. 제가 경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애국시김 시민만 보호해 주세요. 모두를 보호하시면 이 나라 공산주의 됩니다. 검사들, 판사들 이념 따르다가 당신들 제일 먼저 숙청됩니다. 국회의원들 당신들 이념 따르다가 제일 먼저 숙청됩니다. 맞습니다. 박헌영이 남로당 우두머리였죠? 숙청됐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숙청하고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김일성 일가만 살아남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발언했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죽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넘죠? 5분의 1, 3분의 1 죽여도 저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악마들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죠? 중국 공산화될 때 수천만 명 죽었습니다. 북한 공산화될 때 수천만 명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대한민국 공산화될 때 여러분 살아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교조 반대하고 교회 다니고 나와서 시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100%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살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녀도 죽고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만 윤석열 대통령을 구할 수 있고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나와야 이 나라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 끝까지 죽기로 싸워야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썩었는지 우리가 이제 겪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우리를 밟고 우리를 때립니다. 판사가 우리를 경멸합니다. 우리 벌써 그런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이미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나는 진보야. 진보 없습니다. 공산화되면 무슨 진보가 있습니까? 일당 독재입니다.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없습니다. 내 아이들 내 맘대로 못 가르치는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내 아이들 누가 가르칩니까? 당에서 당의 자녀로 가르칠 것입니다. 내 자녀 뺏기고 내 가정도 뺏길 것입니다. 내 신앙도 뺏길 것입니다.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굴종의 길만, 노예의 길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씩 명절에 설득하세요. 한 명씩 설득하면 이 나라 구할 수 있습니다. 친척들에게 뇌물 먹이고 용돈 주면서 설득하세요. 설득하세요. 아직도 좌파에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들, 개인적인 욕구불만 있고 뭔가 성취하지 못해서 공산당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저들은 이용당할 뿐입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호남을 얼마나 이용했습니까? 아까 호남에서 오신 분 얘기할 때 저 너무 눈물이 났어요. 제가 80년대에 전라도에 처음 갔습니다. 저는 전라도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다니. 제가 임실에 갔었거든요. 끔찍했어요. 놀러 갔는데 반찬이 된장하고 고추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도 가난한 집이었는데 제가 전라도에 가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그 억울함, 그 욕구불만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 앞으로 그렇게 삽니다. 억울함 있는 거 압니다. 한풀이 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과 욕구불만과 한풀이로 우리나라를 불살라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집이 문제가 생겼다고 집을 불태워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 나라입니다. 억울함이 있더라도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그거를 누르시고 크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라가 무너지면 진보 없습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만 감옥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갑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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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반대! 탄핵 반대!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정치 탄핵 소추안 즉시 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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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발언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전교대랑 싸우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세상이 뒤집혀지면 우리가 그런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개몽되지 않은 가족들을 깨워야 됩니다. 자, 이제 발언자로 마지막입니다.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시민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 퍼스트 코리아 시민연대 박미숙 사무장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침 기차로 올라와서 1차 대법원 뛰고 2차 헌재 앞으로 왔습니다. 여기를 찾는데 택시를 타고 내려서 20분을 돌았습니다. 대전 촌놈이 서울 와서 고생했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동안 카톡에서 여러가지 정보가 올라오더라고요. 서부지법에 자유의 여신상 아시죠? 정의의 여신상. 법원에 가면, 대법원에도 있고 모든 법원에 가면 여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여신상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는지 아십니까? 한 손에는 저울, 한 손에는 네, 법전이 들려있습니다. 근데 서부지법에서 그림 전시회를 했다고 합니다. 서부지법 어딘지 아시죠? 네. 그 서부지법에서 정의의 여신상 그림 전시를 했는데 그 여신상 손에는 법전이 없답니다. 좀 전에 입수한 정보입니다. 왜 그러냐? 어떤 분이 해석해 주셨는데 그곳에는 법이 없이 판사들의 이념과 사상만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제 해석이 아니라 그 그림을 본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아스팔트로 나온 지 3년 됐습니다. 저도 애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 교과서가, 아이들 도서가 너무 음란하고 젠더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어 있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길거리에 나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의 교육청 앞에서, 시청 앞에서, 대전역 앞에서 계속 외쳤습니다. 근데 2022년 교원대, 청주 교원대에서 개정교육과정 확정고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학부모들이 외쳐서 섹슈얼리티라든지 젠더에 대한 그런 내용을 빼기로 했는데, 이번에 나온 교과서를 보니까요 아주 아름답게 다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대전교육청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헌법 21조에도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제가 좀 전에 본 정보를 보니까 조배숙 의원께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인 정당했다고 말했다고 하니까 민주당 쪽에서 또 이번에 조배숙 의원 계엄이, 죄송합니다. 계엄이 정당하다고 말하니까 민주당 쪽에서 또 이번에 조배숙 의원을 의원직에서 내쫓겠다고 또 청원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자유입니까? 우리나라가 어찌 되어가는 것입니까? 아이들에게는 독극물, 음란물을 먹이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먹이더니 또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당대표가 말하면 다 옳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말하면, 다른 당이 말하면 너는 틀렸어, 나만 옳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독재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세상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세상에 살기 싫어서 아스팔트로 나왔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길거리에서 진보당을 만나 싸우기도 합니다. 그들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너 때문에 내가 결혼을 못해. 내가 왜 그러십니까? 자기가 게이인데 제가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저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선생님 결혼하세요. 여자랑 하세요. 욕하고 가더군요. 경찰까지 부르더군요. 제가 그렇게 피켓팅하고 있다고. 합법적인 피켓팅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된다면, 그리고 대통령께서 아무 죄 없이 탄핵이 인용된다면 자유민주주의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운 날 여기 나와서 외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나야 합니다. 저도 집안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남편과 전쟁 중입니다.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TJB나 JTBC나 MBC에서 하는 말들을 저한테 그대로 얘기해 주더군요. 저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권이나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제가 틀렸다고 얘기하더군요. 일단 잠정 평화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입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도록 우리가 더 단단히 용감하게 무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헌재 출석하셔서 담대하게 양복 입고 멋있는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사진을 제가 봤는데요. 동영상도 아까 봤고, 끝까지 잘 이겨내셔서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대통령님 힘을 내서 이겨주십시오. 힘을 내세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국가가 혼란스러우면, 이런 사회 이슈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면 가족 간에도 내란이 일어납니다. 우리 내전이 일어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눈물보다 진하고 또 가족은 해체되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 세상은 가족을 해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족 해체는 좌파들의 이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타가소로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의 교육, 사랑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념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지 마시고 사랑을 2배, 10배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처럼 섬겨주세요. 더 많이 용돈을 주세요. 남편과 아내에게 더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그게 보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가족 제도를 지켜야 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성명서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성명서 낭독할 두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자, 성명서 그쪽으로. 자, 성명서 전혜성 사무총장님, 송금숙 자유민주교회 국민연합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성명서. 우리는 삼권 분립 위반한 입법부의 폭거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헌법으로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우리는 엄동설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사법부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왔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가 저지른 입법 폭거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정치 탄핵을 꾸짖고 헌법재판소가 외압에 휘둘리지 말고 헌법에 의거하여 올바른 법률적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입법부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 기관차처럼 위험하게 질주하고 있다. 이를 마땅히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 방송은 오히려 입법부가 더욱 광기에 사로잡히도록 바람잡이 노릇을 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이 침몰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우리는 오늘의 이 비극적인 국가재난 사태가 범죄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전과 사범에다가 12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1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당에서 사당으로 전락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어 개탄스럽다. 이재명 대표는 무고 및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죄로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 사범의 범죄 이력이 있다. 그리고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심 재판을 앞두고 있고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며 대장동 관련해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김문기 모른다고 한 허위사실 공표, 성남 FC 관련 제3자 뇌물죄, 범죄수익 은닉 제법 규제법 위반,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해 특경법 위반,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가히 범죄 백화점이라 할 인물이다. 이런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일거에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통령을 꿈꾸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 민주당의 독재와 폭압과 폭정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을 탄핵하거나 특검을 주장하여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20차례 이상 탄핵을 남발한 건 대통령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헌법기관인 검찰과 감사원과 사법부 판사까지 탄핵하려 들고 방송을 장악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자마자 탄핵한 것도 모자라 윤 대통령을 탄핵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하는 광기를 보인 건
거대 야당의 힘을 과신하여 삼권 분립 원칙을 파괴한 반헌법적 만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또한 헌법 77조 사항에 따라 계엄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하였고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후 이를 해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는 내란범으로 몰아 대통령을 체포하도록 사주하였고 경찰과 검찰과 공수처가 경쟁하듯 달라붙어 윤 대통령을 체포하여 수사하겠다고 혈안이었다. 그러다 급기야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오동훈 처장이 공수처법 제31조에 규정한 관할법원인 서울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다 영장을 신청해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순영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사법신뢰 침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하는 작태를 보였다. 이는 공수처가 경찰이 검찰의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명백히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원천무효이다. 그러므로 불법의 공모자인 이순영 영장 전담 판사를 즉각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다. 거대 야당이 장악한 입법부가 국가 운영과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을 원천 배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과 자신들의 세비는 늘리는 작태를 보이는 건 위선적이다.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뽑은 대통령을 입법부 광기에 사로잡혀 탄핵으로 몰아간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이 파괴되든 말든 오직 범죄자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탄핵 이전보다 상승한 건 바로 이러한 민주당의 만행에 대한 국민 여론의 반발 때문이다. 이제 국민들은 탄핵당해야 될 대상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범죄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꿈꾸고 있기에 20대 청년들이 분노하여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바뀐 여론의 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입법부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경고라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함은 물론 반드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을 것을 엄중히 인식에 의거해 공정하게 판결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속히 입법부와 언론 방송의 망나니 칼춤이 멈춰지길 기대한다. 민주주의를 위한 견제와 균형인 삼권 분립이 법적으로 제도화된 대한민국에서 거대 야당이 장악한 입법부의 횡포로 인해 행정부가 무력화되고 사법부가 겁박에 위축당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후진적이며 수치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감당해 주길 촉구한다. 헌재 재판관들은 좌고 우면하지 말고 숙고를 거듭해 헌법에 의한 엄정한 판단과 결정을 정확하게 내려주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철옹성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고도의 통치 행위인 비상계엄 조치가 내전이라는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탄핵 소추된 부당함을 해소시켜주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판결하여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해주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더욱 광기에 사로잡혀 브레이크 파열 폭주 기관차처럼 위험하게 질주하고 있는 입법부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정과 사범에다가 12개의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당대표 이재명 1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당에서 사당으로 전락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따른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위법한 영장 청구와 발부에 연루된 오동훈 공수처장과
서부지법 이순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를 강력 규탄한다. 규탄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상승은 민주당의 만행에 대한 국민 여론의 반발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더 이상 경고망동하지 말라. 하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선동질과 겁박을 일삼는 정치권과 언론 방송에 휘둘리지 말고 헌법 조문에 의거해 공정하게 판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철옹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고도의 통치 행위를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며 내란으로 몰아가는 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후한무치한 정치권의 폭정을 멈춰주길 바라며 헌법의 권위로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을 척결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삼권 분립의 균형을 깨는 다수당의 일방 독재가 정당화되지 못하도록 애국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탄핵 소추안을 기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1월 22일 탄핵 반대 범국민연합 일동 이상입니다. 저희 네. 다시 한번 구호할까요? 네, 한번 그거 해주세요. 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삼법 분립의 균형을 깨는 다수당의 일법 독재가 정당화되지 못하도록 애국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탄핵 소추안을 기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요구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 내용을 전체 영어 성명서인데 너무 기니까 축약해서 반동소의 기독시민연대 사무국장 금글러리아 사무국장께서 영어 성명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Statement of People's Alliance Against Presidential Impeachment, January 21st, 2025. We condemn the violence of the legislature, which has violate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he Supreme Court must prevent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Yoon Suk-yeol and the acting President Han Duck-soo through constitutional law. Since December 16th, in spite of the freezing cold weather, we as members of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held press conferences in front of the Supreme Court, which is the last bastion of the judicial branch. This was to protest against the legislative violence committed by the legislature, to rebuke the unjust political impeachment of President Yoon Suk-yeol, and to urge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it should make the right legal judgm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instead of being influenced by external pressure. We will clearly point out the fact that today's threatening national disaster has been caused by the criminal Lee Jae-myung, the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arty. It's deplorable to see that in order to protect Lee Jae-myung, an ex-convict with 4 criminal convictions, who is also currently on trial for 12 charges, the gigantic opposition Democratic Party has betrayed the trust of the people by degenerating from a public party to a private one. Korean presidential system provides that it is an inherent authority of the president to invoke emergency martial law as commander-in-chief of the armed forces and at the head of state, whic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Under the Article 7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resident may declare martial law in accordance with the law when it is deemed necessary for him to respond to military needs or to maintain law and order in times of war, incidents, or equivalent national emergencies by using troops. President Yoon declared martial law because of the dictatorship, repression, and tyranny of the gigantic opposition Democratic Party. The impeached cabinet members appointed by the president or insisted on special prosecutions, which is systematically interfered with the normal operation of the country. Impeachment of more than 20 times was something that it should not have happened in Korea, which has the presidential system. They impeached the constitu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prosecutor's office,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and the judge of the judiciary. And in order to take control of broadcasting, the president of the Korean Commission upon her appointment.
In addition to this, they showed their madness by impeaching President Yoon and even acting President Han Duck-soo. We cannot help saying this is to be an unconstitutional atrocity that destroye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which has through their overconfidence in the power of the gigantic opposition party. Now we demand the following. First, we strongly condemn the legislature, which has now put on the brakes since the passage of the impeachment bill against President Yoon, becoming even more obsessed with the madness, and which is racing wildly like an engine locomotive with broken brakes. Second, we strongly condemn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which is betraying the trust of the peoples by degenerating from a public party to a private one in order to protect an individual. Its party leader Lee Jae-myung, who has been criminally convicted 4 times and is currently on trial for 12 other crimes. Third, we enthusiastically support President Yoon Suk-yeol's constitutional decision to declare emergency martial law in the event of the worst incident or equivalent national emergency in accordance with Article 7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Fourth, we strongly condemn Oh Dong-un, the chief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high-ranking officials, and the senior judge Lee Soon-hyung of the Western District Court, who were involved in requesting and issuing the illegal warrant. Fifth, the rise of President Yoon Suk-yeol's approval rating is due to public opinion's resistance to atrocities of the Democratic Party. Lawmakers must be afraid of the people's judgment and not act rashly any longer. Sixth, we strongly urge the Constitutional Court to make a fair rul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not influenced by instigation and threat of politicians and the media. Seventh, hoping that the executioner's crazy sword dance done by the legislature and the media will stop immediately. We strongly urge the justic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not to be indecisive, but after deliberations go on to make strict and accurate judgment and ruling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Eighth, we actively support President Yoon Suk-yeol, who has shown a high level of governance and a constitutional decision to inspect the impregnable computer system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strongly condemn those who are driving for insurrection. Ninth, hoping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stop the tyrannical rule of the shameless political circles, we strongly urge it to get rid of forces disrupting the constitutional order by the authority of the Constitution. 10th, we strongly deman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 the impeachment bill so that the opinion of the patriotic people may be respected and that the unilateral dictatorship of the majority party, breaking the balance of a separation of powers, may not be justified. Thank you, everyone.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긴 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오늘로서 30차 기자회견입니다. 지난달 12월 16일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앞인데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정에 헌법재판소에 출정하는 관계로 모든 경찰이 이렇게 차단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100m 밖에 떨어진 이곳에 와서 안국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똑같이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평일에는 2시 그리고 토요일에만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오늘 현장에 오셔서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정치 탄핵이 벌써 30차례 진행됐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발언을 또 하고 싶다면 발언문을 준비해 와서 미리 정돈된 발언문 갖고 또 애국시민의 입장으로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싸우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출두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의
정치적으로 왜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있는지를 자신의 입장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부당한 정치 탄핵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말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이 자리를 사수하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화이팅! 윤석열이 이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깁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오동훈 공수처장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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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에 대한 선거범 재판 즉각 신속하게 진행하라! 이재명을 감옥으로!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기에 넘쳐서 힘들지만 힘들지 않고 애국심으로 충만해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